안녕하세요. 공감박사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지금은 뭐 저기 뭐야 교사라기보다는 이제 저술 활동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환경운동가로 변신해서 일상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재미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과 좀 다른 이런 교육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는 것도 제 교육관을 쭉 교육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말이 없고 책만 좋아하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부모님께서 굉장히 예뻐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책이 좋았어요. 선천적으로 책이 좋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의 기억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 같은데 공부를 제가 이제 못했다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되게 예뻐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시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우등상을 수미 양가로 되어 있었잖아요. 우등상을 받게 되었는데 저희 집 못 살았거든요. 그때는 부모님께서 전남 강진에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그야말로 참새국으로 말하는 거 아시죠? 포장마차 잘 하시면서 힘들게 이제 생활하시느냐고 뭐 학교에 오거나 이런 일이 없으셨죠. 근데 그때 제가 우등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쌍둥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 아가들이 그 집 애들이 다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사회의 부조리를 본 거죠.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90점이 넘어서 우등상을 정말로 타서 우리 부모님 힘든 부모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었는데 우등상을 못한 걸 보고서는 뭔가 공평하지 않은 이상하다 이런 거를 좀 느낀 거죠. 나중에 보니 그게 이제 치맛바람이라는 학교에 걔네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비교 안 될 만큼 공부를 해야 되겠다. 누구도 돈이나 그 다음에 이런 명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우등상이 좌우되지 않게 실력을 확실하게 길러버리면 그렇게 밀려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정말 학교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학교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책은 굉장히 좋아라 했죠. 특히 역사서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사마천의 사기의 인물열전 여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심리 파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의 그게 그 스펙타클하게 아주 펼쳐지잖아요. 하나하나의 막 이거 이야기들이 막 무협지 막 저는 무협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삼국지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의 타픽은 제갈공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조의 매력도 무시할 수가 없죠. 조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꾀쟁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이렇게 개척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상의 모습이 저는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조자룡의 그 충이죠. 그야말로 그 의리 그다음 관우의 의리 이런 그리고 관우의 그 화타가 이렇게 여기를 생사를 정말로 이렇게 칼로 도려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다부진 정신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아주 그냥 심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의 인물하고는 친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책 속의 인물하고 푹 빠져 지내는 거죠.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을 읽으면. 펄벅의 돼지. 우와. 그 황야를 메뚜기 떼가 날아가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보다
그 아름다운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미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을 보다 보면 막 아름다운 게 헤르만 헤세 수레바퀴 밑에서가 저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데미안의 알을 깨고 나와야지 정말로 진정한 그 삶의 행복을 안다라는 이런 것들의 그리고 앙드레 지드체 그다음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 저였죠 사실은. 그래가지고서 중고등학교 시절은 말이 없었어요. 공부는 잘하지만 왜냐하면 좀 주눅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 친구들은 집안도 좋고 부모님도 뭐 이렇게 어쨌든 학식 있는 집안들이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부모님께서 아버지는 학벌 좋으셨죠. 그렇지만 저기 세무사로 근무하시다가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이유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낙향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울분이 많으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잘못 그 보증을 서시는 바람에 그야말로 깡 거지가 되어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아셨죠. 그래갖고 칭찬만 하셨어요. 어머니 교육법은.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 저도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좋게 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은 제 잘못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잘못이다라는 쪽이지 타인을 이렇게 미워하거나 타인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어서지 못하거든요. 모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야지 나에게 이로웠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한 경우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지만 제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봐도 그랬고 어른다운 어른이 저는 없었어요. 제 주변에 책 속의 인물들을 저는 굉장히 그 사랑했죠. 책에만 이제 미쳐 있는 아이였어요. 그는 결국 건강한 그런 인생법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 없는 아이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그냥 말이 없어요. 그럼 친구들하고 이제 묻어다니는 그런 친구 관계를 하고 내 의사 표현이 이제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거는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으리라. 왜냐? 대학교에 상아탑 있지 않습니까? 정말을 진리를 탐구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해버리라. 저는 고대 사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사학 쪽. 너무 역사가 재밌었기 때문에 좋다. 나는 역사학과를 가야지. 근데 역시나 인생은 쉽지 않죠. 아버지께서는 서울대, 서울 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서울교대를 아버지께서 집어오셨죠. 그럼 뭐 순종해야 돼요. 또 전 착한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전 대학 가면은 정말 공부다운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으면서 철학, 심리학, 종교학 그 외에 다양한 서적을 탐독하면서 인문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그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기초 과정을 다지는 줄 알아봤어요. 교사라는 직업은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고 사람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고 특히 초등교사라 하면은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아이들의 그 심성을 알아야 되거든요. 걔가 왜 우는지, 걔가 왜 웃는지, 그리고 걔가 어디가 힘든지 그런 마음 구멍구멍을 다 살필 수가 있어야지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유치원은 더 그래야 되겠죠. 아래 단계로 내려갈수록 교사는 진짜 그 심리학, 그 다음에 철학, 그리고 종교학이라든가 기본 인문학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아이의 내면의 모습이
분석 심리학의 대가인 구스타프 칼융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내면에는 그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정말 긍정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사는 아이의 말을 정말 들어주고 아이의 표정은 그 어린아이들 진짜 유아기의 아이들은 온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온몸으로 말하는 거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 단계, 유아 교육 단계에는 가장 탁월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민원은 없죠, 사실은. 아이들 곁에서 가이드, 옳고 그름만, 그리고 더불어 함께 나도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아이 그 유아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의 숀텐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의 빨간 나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내면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우리 내면은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근데 막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를 놓쳐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무수한 정보들, 그 외 다양한 정보들의 막 홍수 속에서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고요하게 돼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래서 단말마성으로 명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는 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이게 뭡니까 대학이? 오마이갓이에요. 어떻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가 될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교수법이에요. 교수법 바로 실과에서 저는 이제 사회교육과였는데 그나마 근데 모두 다 해야 되니까 식물 이름 외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예 100장, 200장 써서 내는 과제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육 기능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능주의에 치우쳐 있었어요. 교수법 수업을 이렇게 직접 해서 교수님 앞에서 수업을 하고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와 그냥 막 온몸이 쥐가 나요. 막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막 피아노 쳐야 돼요. 또 악기 피아노실 가서 이제 막 피아노 치는데 됩니까? 머릿속이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그래도 제 친구들은 잘만 적응하더군요. 난 내가 버려진 아이였어요.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 이다나 그야말로 이방인이에요. 까미예요. 결국 1학년 때는 이제 그나마 버티고 견뎌냈던 게 테니스하고 광명 분식집 모르니까 또 이렇게 선배들 서클 활동은 2, 30개를 좀 들었죠. 철학 연결을 먼저 들었습니다. 니체 철학을 공부했고 정말 많은 데카르트, 스피노자 등등의 철학 공부를 했는데 뭐 들어옵니까? 무식한데 몰라요. 그냥 서백을 쫓아다니는 재미에 MT 가는 재미에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쿠사온사는 밖에서 그리기 때문에 저희 집이 딸만 넷이고 아들이 하나이므로 사람과 남자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사실은 미팅을 200번 이상 했고 주선자로서도 많이 나섰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꾸미기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냥 나가죠. 그리고 이제 일단 토론을 하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미팅 나오면 토론이 아니라 짝짓기를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또 그것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1학년이 흘러갔고 대학교 2학년은 또 알바를 했어요. 알바. 책 장사를 해봤죠.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전집류를 이렇게 많이 팔았죠. 왜냐면 교사 서울교대생이라니까 또 교사가 된다 하니까는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랬고 또
종로 2가에 고래다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DJ를 했습니다. 판순이죠.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음악만 틀어주는 판순인데요.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양희은의 음악을 비롯해서 박인희 씨의 음악을 저는 제일 좋았어요. 길가에 가로수 옷을 벗으며 떨어지는 어리는 얼굴 그 모습 보려고 가까이 가면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아, 이 길은 끝이 없는 길 계절이 다가도록 걸어가는 길 박인희 씨의 노래를 시작해서 박인희 씨의 노래를 끝냈어요. 이걸로 견딜 수가 있었어요. 2학년까지는. 근데 이제 2학년 끝난 후에는 더 이상 학교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그냥 먹고 자고 이렇게 그냥 팬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 보니까 인간의 두뇌는 진짜 불가사의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23%였나요? 몇 프로 안 하셨다 했죠? 아마 여러분들 30% 이상만 쓰십시다.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는 우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 게 저의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난소암 환자에서 이제는 좋아졌죠. 그래서 1년 만에 난소암을 이겨내고 서울대학교 박사님으로부터 관리하자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자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인간은 변화무쌍한 게 변합니다. 그 사람이 바보였다고 해서 계속 바보가 아닙니다. 깨어나면 또다시 천재가 되는 겁니다. 천재와 바보는 백지한장 차이가 맞습니다.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학생활의 2부는 다음 시간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알아야지 제가 왜 이런 특별한 교육을 그것도 공교육 속에서 힘든 거를 다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왕따의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했다니까요. 굉장히 행복했다니까요. 안 믿어지신다고요? 점점 믿어지실 겁니다. 저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자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